네, 마지막으로 차동백 코너를 통해서 또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전략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 시장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전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9.13 부동산 대책이 9월 13일 날 나왔고 그 후속 대책으로 오늘 나왔어요. 이 대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은 가격을 잡기 위한,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가격이 억제가 되려면은 1번이 수요가 억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급이 확대가 돼야 돼요. 요 두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얘는 9월 13일 날 발표가 됐고 공급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9월 20일인가요?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9월 13일에는 종부세 확대라든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시켰어요. 면제되는 규정이 규모 플러스 금액. 자, 요 같은 경우에 서울을 예를 든다면은 85제곱미터 이하 플러스 6억, 매매가 6억 이하. 여기에 다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게. 근데 내년부터는 요것도 원래 말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중과세에 해당이 돼요. 임대사업자를 하든 안 하든 중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9월 13일 대책이 나왔으면은 자, 오늘도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대책 발표에는 저는 TV를 제대로 못 봤어요. 시간상 방송국에 오느라고. 그래서 제가 원본은 이렇게 갖고는 왔어요.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이런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런 원본을 다운을 받아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정부가 9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도 한 번도 안 읽어본 그런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책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 12월 말일까지는 소형 주택 6억 이하짜리들을 구입을 하셔서 주택 임대 사업자라도 엮어야 돼요. 그러면 종부세는 들어가지 않느냐. 종부세 내더라도 세금을 계산해보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셔야죠. 또 작게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도 구입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게 빠졌고 이번 공급 확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급의 어떤 확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울 도심의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쪽에서 공급되는 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전부 이런 빌라 형태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현재 서울은 소형주택 빌라라는 게 모자라요. 너무 많이 모자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급이 확대가 돼요. 오늘 발표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는 대충 읽어놓았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내용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핵심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서울이 있어요. 서울이 있고 서울 주변에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이라는 일기 신도시가 있어요. 요 일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서울 도심은 유휴지는 당연히 공급을 한다고 나왔지만 도심 내에 상업지역, 도심 내에 준주거지역, 이 지역에 임대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기타 등등을 했었을 때는 용적률 자체를 상향을 시켜서 훨씬 더 많이 공급되게끔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소형 주택에서는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는 이 주변, 이거는 아파트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여기 대고 이렇게 갈 상업지가 안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쪽이 오히려 더 무게가 더 실리는 거고 얘는 금방금방 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근데 얘는 서울 수도권에 여기 서울 북에는 있는 것들은 얘는 아무리 빨라도 21년까지 앞당긴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얘는 아무리 빨라도 4년 5년 이상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바로 효과가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공급 정책을 보면은 아파트는 이제는 보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규모가 특히나 30대 400 이렇게 비싸게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도심 중심으로 한 소형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내년 경기는 주택시장 흐름을 예상해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2.8%에서 2.5%. 이건 LG경제연구소에서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실업률은 더 확대가 되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해가 정점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경제도 내년이 정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글로벌도 위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아파트는 구입에 대해서 좀 신중하거나 보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세미나까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내일도 하죠. 내일 합니다. 추석 기간 중에는 다음 주는 목요일 날은 없고요.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1시부터 하고 있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저희 세미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수요일 날, 목요일, 토요일 3번을 하는데, 네, 목요일, 토요일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은 김남현 팀장이 합니다. 반드시 예약자에 한해서 입장이 되니까요.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